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의 아군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아미쿠스 브리프, 리플의 편에 서서 법적인 절차 속에 리플을 동의하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암호화폐라고 인정하는 리플의 아군들이 많았죠. 지금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외 전통 금융 회사 그리고 암호화폐 회사까지 리플의 편에 서서 SEC를 추궁하면서 암호화폐로 인정을 해달라는 법적 효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그 대신 토레스 판사가 판단을 하기에 유리한 문서들을 제출을 했죠. 그리고 오늘 포브스 기자가, 저널리스트가 SEC가 계속 노출을 끄려 했던 윌리엄 힌만의 자료 오픈을 허용하라는 요청을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뭐 아군들이 어마무지하고 생기죠. 일반 기업,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언론에서까지 SEC와 XRP 소송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SEC는 아미쿠스 브리프는 반대한다. 윌리엄 힌만의 자료 공개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아미쿠스 브리프는 제3자적 의견일 뿐이다. 확증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판사가 충분히 참전하겠죠. 이런 현상들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에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서든리 언론사들까지 지금 암호화폐, 특히 XRP를 옹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징후죠, 징조. 지진이 나기 전에 그 동물들이 먼저 감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징후들. 제가 지진을 빗대서 설명하기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SEC나 미 정부는 언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그들이 XRP 손을 들어주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이게 음모론이 진실로 변하는 그런 과정 중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들이더라고요. 제가 방금 징후라고 표현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의 의미겠죠. 어쨌든 SEC와 XRP 소송에 대한 데이터, 문서는 모두 이제 제출이 됐고, 모든 이목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포브스 기자가, 그래도 포브스 하면 꽤 공신력 있는 메이저 언론사의 저널리스트가 힌만 연설 문서를 공개하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는 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어쨌든 이분은 규제나 정책에 대한 컬럼리스트예요. 규제나 정책에 관한 글을 쓰는, 그리고 SEC가 주장하는 2차 판매, 리플이나 XRP의 금전적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윌리엄 힌만 연설 문서에 대한 기사를 포브스지에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타당성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아미쿠스 브리프에 대한 모든 데이터, 자료들을 정당화 시켰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쓸만하다, 편들만하다, 그만 좀 괴롭혀라, 이쯤 하면 됐다. 지금 XRP나 리플에게 부정적인 데이터가 쏟아지면 어쩌면 미국이란 국가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 모든 분야에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벤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블록체인 산업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분산원장, 요거의 가장 큰 의미는 특정 국가나 특정 개인이 비트코인을 벤 때리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어쨌든 원장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그래서 블록체인, 그래서 비트코인, 특정 국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벤을 때리면 때릴수록, 미국이 암호화폐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결국 암호화폐 또한 미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미 정부 SEC가 첫 번째 하는 일은, XRP에게 명확성을 부여하려는 첫 번째 액션은 결국 언론에 노출을 시킨다. 그런 다음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XRP를 받아들인다. 이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연배가 있으시니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셨잖아요. 항상 정치는 언론을 이용한다. 맞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들의 가장 시초가 어쩌면 미국이겠죠. 그만큼 언론은 중요합니다. 언론사 저널리스트가 대놓고 XRP를 옹호한다. 어쩌면 법원 판사의 판결보다 더 정확할 수 있죠. 3자적 입장일 수 있죠. 어쨌든 언론은 미 정부 기관의 눈치를 조금은 봐야 되는데, 지금 미 정부 기관과 소송 중인 암호화폐 XRP를 옹호한다는 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죠. 뭐가 가까워졌습니까? 미국의 결정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저널리스트의 항의는 XRP 리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 리플은 경영진, XRP 홀더, XRP 아미,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위험에 빠져 있다. 결국 이 사건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큰 사건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롭히고 인정해라. 지금 게리 겐슬러, 민주당 의원들 모두 다 FTX 사태와 연루가 된 것처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 하원에서는 공화당 측에서는 그 사건들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어요. FTX 사태와 SEC,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모종의 관계를 엮어서 하나만 툭 튀어나와서 투더문 하지 않을까요? 저의 예측입니다. 요새 저 예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댕이도 아니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 주댕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대해 보시자고요. 그쵸?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한 번 더 소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EC의 비판이 사방에서 커지고 있다. 리플의 승리는 SEC의 집행력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SEC를 신뢰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거는 비단 SEC뿐만 아니라 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리플이 승리를 하든 패소를 하든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리 겐슬러가 난관에 빠져 있죠. 그런데 항상 게리 겐슬러는 떳떳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마치 절대자의 힘을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항상 떳떳하죠. 지금 전 세계는 어쨌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모든 결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미국 규제기관 SEC를 향해 있다. 리플 사건의 해결은 SEC의 향후 집행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EC 집행 정책의 분수령이 될 리플 소송. 현재 SEC는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이 두 행위를 유가증권으로 지정함으로써 감독 당국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 오버하고 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알아서 규제하고 단속하고 폐쇄시키고 금지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마케팅을 담당한 리플과 SEC의 법적 분쟁은 미국의 규제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다. SEC의 게리 겐슬러 눈에는 리플을 포함한 모든 토큰들이 미증권법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브래드 갈량 하우스는 리플과 SEC 결과는 결국 미국이란 국가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과 기조를 설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고 명확성을 갖게 되면 법적으로 땅땅땅 합법적인 암호화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비트코인 흡공에서 열애되는 첫 번째 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전체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전체 알트코인이 하락을 했지만,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XRP 혼자 단독적으로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갈 수 있다. 굉장히 순수해지면서 독립적이 되겠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명확성을 띠게 될 XRP를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다. 분명 XRP와 SEC 소송이 끝난 이후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퍼블릭 알트코인들이 SEC에게 불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꿔야 되는 프로토콜, 바꿔야 되는 코딩들이 있겠죠. SEC는 매우 간단하게
리플의 프로토콜을 따라라. 그러면 니네도 증권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네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리플과 SEC 소송이 끝나면 리플 흡공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법은, 규칙은 인류에게는 꼭 필요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죠. 그리고 어쨌든 인류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의식을 따라야 되겠죠. 집단이 생각을 하는 집단지성. 아무리 좋은 칼이 나왔더라도 그 칼의 용도가 사람을 상해하는 용도로 쓰인다면 결코 그 칼은 쓰일 수가 없겠죠.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는. SEC와 XRP 소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선 어쨌든 규제의 틀, 법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방금 전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야기처럼 어쨌든 리플을 따르는, 리플의 프로토콜을 따라야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단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디토리는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암호화폐로 보지 않고 암호화폐를 정치적 책임으로 보고 있다. 정책 위반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기술을 사회현상으로 보는 것과 똑같죠. 기술은 기술일 뿐 그 안에서 이해관계가 생긴다면 충분히 정책 위반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알디토리의 의견은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좌절, 리플의 패소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SEC가 승소하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서 많은 알트코인들, 특히 이더리움을 불러서 추궁할 수 있다. 이더리움을 부른다면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90%의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이유로 SEC에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면 많은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전문가, 블록체인 프로그래머 이런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만큼 미국에 있는 돈들이, 엄청난 돈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미국 이외의 국가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충분히 협박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냥 있어도 벌어지는 돈들을 포기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일 겁니다.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XRP는 빛이 날 겁니다. 꽃을 피게 되겠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매를 맞는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매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심적 고통은 엄청나게 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버리면 잊어버리는데 내 차례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죠. 제 방금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리플 흡공의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시총 1위가 될 코인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 많은 놈이 효자 노릇합니다. 이 말도 제가 자주 했죠. 어릴 때 부모님 속 썩인 놈들이 커서 부모님 생각 더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좀만 원화채굴 하시면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오후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려고 준비해놓은 영상이 아시겠지만 어제 2개 같이 업로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영상은 없고요. 혹시 오후 영상을 기다리신다면 어제 저희 착오로 업로드가 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